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새벽 4시 12분. 영하 28도. 압록강 한가운데에서 저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강을 기어가는 13살 소년. 그 아이는 6년 동안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4살 때 트럭에 끌려간 여동생을.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25년간 북한 정보를 다뤘고 수백 명의 탈북자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어린 탈북자의 이야기입니다. 7살 소년이 동생을 잃었고 13살에 국경을 넘었고 23세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기록입니다. 아래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민. 가명입니다. 2011년 겨울. 함경북도 해령. 철민이는 7살이었습니다. 여동생 세연이는 4살.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배급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 나가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1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섰습니다. 돈 벌러 간다.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게 아버지가 철민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민과 세연 두 남매만 집에 남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세연이가 울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철민이는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 세연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철민이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 뭐라도 구해야 한다. 철민이는 세연이를 업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자. 밥 구하러 가자. 그렇게 두 남매는 집을 나섰습니다. 북한에서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을 사람들은 꽃제비라고 부릅니다. 처음 나간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철민이는 세연이 손을 꼭 잡고 장마당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장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옥수수, 감자, 중국 물건을 파는 사람들. 철민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가 보았습니다. 그걸 주워서 세연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배 안 고파. 첫날 밤 철민이는 세연이를 데리고 어디서 잘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굶어야 합니다. 밖에 있어야 먹을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역사 안 난방실 근처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철민이처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철민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새로 온 거야? 응. 부모는? 없어. 그럼 우리랑 갔네. 여기 앉아. 철민이는 세연이를 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실 열기가 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세연이가 철민이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철민이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동생을 지키지? 다음 날 아침, 아까 그 남자아이가 철민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시장 가야 돼. 시장? 응. 아침에 시장 가면 사람들이 쓰레기 버려. 거기서 먹을 거 찾아. 철민이는 세연이를 깨워 시장으로 갔습니다. 장마당 뒤편에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이들 5명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철민이도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썩은 배추, 무른 감자, 곰팡이, 핀 옥수수. 철민이는 그나마 덜 썩은 감자를 주워 세연이에게 줬습니다. 이거 먹어. 오빠, 이거 더러워. 괜찮아. 먹어. 안 먹으면 배고파. 세연이는 울면서 감자를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민이는 거리 생활의 규칙을 배웠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장마당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 둘째, 낮에는 기차역 근처에서 떨어진 짐을 줍는다. 감자, 석탄, 옥수수.
셋째, 저녁에는 식당 뒷문 근처에서 기다린다. 가끔 주인이 남은 밥을 준다. 넷째, 밤에는 역사 난방실 벽 근처에서 잔다. 다섯째, 절대 단속조를 조심한다. 나이 많은 형이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너 동생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 왜요? 단속조 오면 어린애들부터 잡아가거든. 특히 여자애들. 단속조가 뭔데요? 보이부 사람들이야. 애들 싹 잡아가서 어디론가 보내. 어디로요? 모르겠어. 교화소 아니면 농장 잡혀가면 못 돌아와. 철민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부터 철민이는 세연이를 한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이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가끔 밥을 줬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 아주머니가 옥수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굶었습니다. 쓰레기장에도 아무것도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2011년 2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철민이와 세연이는 옷이 얇았습니다. 신발도 구멍이 났습니다. 밤마다 추워서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연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괜찮아? 오빠 추워. 철민이는 자기 옷을 벗어 세연이에게 덮어줬습니다. 이거 덮어. 조금 나을 거야. 철민이는 추위에 떨면서도 세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세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철민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하나? 돈이 없는데. 철민이는 시장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끔 밥을 주던 그 아주머니. 아주머니, 동생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주머니가 세연이를 봤습니다. 얘가 열이 많이 나는구나. 약이 필요한데. 아주머니는 어디론가 갔다가 작은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감기약이야. 하루에 한 번씩 먹여. 정말 고맙습니다. 철민이는 세연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사흘 뒤 세연이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철민이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동생만은 살려주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철민이와 세연이는 4개월째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철민이는 거리 생활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기차역에는 꽃제비 아이들이 20명쯤 있었습니다. 나이는 5살부터 15살까지. 아이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누가 먹을 걸 구하면 나눠 먹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돌봐줬습니다. 철민이는 그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12살 형 이름은 성호. 성호는 거리 생활을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기차 올 때 조심해야 돼. 애들이 열차에 깔려 죽는 경우 많아. 응, 형. 그리고 석탄 주울 때는 꼭 장갑 껴. 손 다치면 끝이야. 성호는 철민이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는지, 어느 식당 주인이 착한지, 어느 시간에 단속조가 오는지. 어느 날 성호가 말했습니다. 철민아, 너 동생 정말 조심해야 돼. 왜? 여자애들, 특히 어린 여자애들은 단속조가 제일 먼저 잡아가거든. 왜 여자애들을요? 모르겠어. 그냥 그래.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을 더 많이 데려가. 철민이는 그 말을 듣고 더 긴장했습니다. 매일 밤 세연이를 꼭 안고 잤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차역 광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0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열차에 깔렸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 다리가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철민이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 시체는 역 뒤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철민이는 그날 배웠습니다. 거리에서는 죽음이 흔하다는 것을. 2011년 5월,
철민이와 세연이는 거리 생활 4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용 트럭 세대가 역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단속조였습니다. 전원 일어나. 움직이지 마.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철민이는 세연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동생아, 일어나. 빨리. 세연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뛰어야 돼. 빨리. 철민이는 세연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군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서지 않으면 잡아간다. 철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세연이가 뒤처졌습니다. 철민이는 세연이를 업었습니다.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골목 끝에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여기 숨어. 두 남매는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군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단속조 2명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는 세연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단속조 1명이 쓰레기 더미를 걷어냈습니다. 철민이와 세연이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여기 있다. 둘이다. 단속조가 세연이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 동생 놓아줘. 철민이가 단속조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동생은 안 돼요. 저만 데려가세요. 단속조가 철민이를 발로 찼습니다. 세연이가 끌려갔습니다. 오빠, 오빠. 세연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철민이도 손을 뻗었습니다. 세연아.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세연이는 트럭까지 끌려갔습니다. 트럭에는 이미 아이들 10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연이도 트럭에 실렸습니다. 철민이는 트럭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철민이는 트럭을 쫓아 뛰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연아, 세연아. 여러분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 눈앞에서 트럭에 실려갔다면 어떻겠습니까? 7살 아이가 그걸 겪었습니다. 4개월 동안 거리에서 동생을 지켰는데 단 몇 분 만에 잃었습니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철민이, 세연이 응원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합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트럭이 떠난 뒤 철민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철민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성호 형이 철민이를 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철민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추워. 철민이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멍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세연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이는 성호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동생이 어디로 갔을까? 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교화소 아니면 농장. 농장이 어디예요? 국경 쪽 중국 근처에 농장 많아. 거기서 아이들 일 시킨다고 들었어. 그럼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철민아. 아마 힘들 거야. 하지만 철민이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찾아야 한다. 포기할 수 없어. 그날부터 철민이는 혼자 살았습니다. 더 이상 지킬 동생이 없으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세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1년 여름, 철민이는 회령을 떠났습니다. 무산으로 갔습니다. 화물열차 밑에 매달려 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생만 찾으면 돼.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철민이는 장마당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단속조에 잡힌 아이들 어디로 가요? 몰라. 신경 쓰지 마. 아주머니, 4살 여자아이 본 적 있어요? 없어. 가봐. 일주일 동안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민이는 다시 떠났습니다. 온성으로 갔습니다. 온성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민이는 북한 북부를 떠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었습니다. 4살 여자아이 본 적 있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했습니다. 꺼져. 애 찾을 시간에 밥이나 구해. 2012년이 됐습니다. 철민이는 8살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찾았지만 세연이를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자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추위에 떨고 그러면서도 계속 찾았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철민이는 희망을 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애야, 국경 근처 농장에 아이들 많다고 들었어. 거기 가봐. 철민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2016년 철민이는 12살이 됐습니다. 압록강 근처로 갔습니다. 국경 마을에는 농장이 많았습니다. 철민이는 농장마다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4살 때 잡혀온 여자아이 있어요? 어느 농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그런 애들 많아. 근데 넌 누구야? 여기 왜 왔어? 동생 찾고 있어요. 동생 이름이 뭔데? 세연이요. 김세연. 감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기 애들 수백 명이야. 철민이는 그 농장 근처를 며칠 동안 맴돌았습니다. 일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없었습니다. 2017년이 됐습니다. 철민이는 13살이 됐습니다. 6년 동안 찾았지만 세연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철민이는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 압록강 근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세연이가 이미 죽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세연이는 살아있어. 꼭 살아있어. 2017년 11월 철민이는 압록강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생각했습니다. 세연이가 중국으로 팔려갔을 수도 있어. 북한에서 잡혀간 여자아이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팔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중국으로 가야 해. 하지만 강을 건너는 건 위험했습니다. 경비병이 총을 쏩니다. 강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도 철민이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찾아야 해. 어떻게든. 어느 날 강변에 있던 아저씨가 철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중국 가고 싶어? 네. 저쪽. 중국. 가고 싶냐고. 동생이 그쪽에 있을 것 같아서요. 아저씨가 철민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넌 몇 살이야? 13살이요.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건너면 죽을 수도 있어. 경비병이 총 쏴.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왜? 6년 동안 찾았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경비 교대 시간이야. 그때 10분 동안 틈이 생겨. 그때 건너. 고맙습니다. 강 한가운데 얼음 약한 데 있어. 조심해. 그리고 살아서 동생 찾아라. 2017년 12월 1일 새벽 4시. 철민이는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압록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민이는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맨손으로 얼음을 짚었습니다. 10m, 20m, 50m,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이었습니다. 철민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기어갔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철민이 옆 얼음을 맞췄습니다. 얼음이 깨졌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철민이는 그쪽을 피해 계속 기어갔습니다. 탕, 탕. 두 발 더 울렸습니다. 철민이는 있는 힘껏 기어갔습니다. 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m, 150m. 경비병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드디어 철민이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철민이는 쓰러졌습니다. 철민이가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옆에 중국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깨어났구나. 괜찮아? 조선족 할아버지였습니다. 저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이야. 넌 강변에서 쓰러져 있었어. 내가 데려왔지. 철민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발에 동상 걸렸어. 며칠 쉬어야 해. 저 가야 해요. 동생 찾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철민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쉬어. 그리고 얘기해봐. 무슨 일인지. 철민이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에도 북한 애들 많아. 팔려온 애들도 있고 도망친 애들도 있고 한국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한국이요? 응. 한국에 가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 찾아주는 단체가 있어. 거기 가봐. 일주일 뒤 할아버지가 한국 NGO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철민이는 그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2018년 1월 철민이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교육받는 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하나원 상담사가 철민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민아, 한국에 와서 기분이 어때? 좋아요. 근데 철민이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철민아, 우리가 찾아볼게. 동생 이름이 뭐라고? 세연이요. 김세연. 제가 7살 때 4살이었어요. 지금은 10살쯤 됐을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018년 4월 철민이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곤 2년 만에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철민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세연이를 찾으면 돈이 필요할 거야. 4년이 지나 철민이는 23이 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철민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철민 씨죠? 저 하나원 상담사 김 선생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 씨, 세연 씨 찾았습니다. 철민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세연 씨도 탈북했어요. 3개월 전에 한국 들어왔어요. 하나원에서 교육받다가 오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동생이 저를 기억해요? 네. 7살 때 오빠와 헤어졌다고. 오빠 이름이 철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2018년에 들어온 철민 씨가 딱 한 명이더라고요. 선생님 동생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세연 씨도 오빠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디든 갈게요.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서울 어느 카페. 철민이는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세연이일까? 꿈은 아니겠지. 2시가 됐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김 선생과 함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철민이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4살 때 트럭에 실렸던 그 아이. 16년 만에 20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빠? 세연아. 두 남매는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나 오빠 매일 생각했어. 오빠가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나도 매일 너 찾았어. 6년 동안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며 찾았어. 정말? 오빠가 나를 찾았어? 응. 해령, 무산, 온성, 청진 다 다녔어. 국경까지 갔어. 너를 찾으려고. 세연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철민이도 울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연이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럭에 실린 뒤 북쪽 농장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2끼 옥수수죽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2021년 세연이는 19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농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중국으로 갔고 한국 선교사를 만났고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철민이는 7살에 동생을 잃었습니다. 6년 동안 북한을 떠돌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4년 동안 한국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3세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총 13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한 소년의 집념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압록강에서 기어오던 그 소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멈추지 않았던 그 모습. 오직 동생 하나 찾겠다는 마음으로 얼어붙은 강을 건넌 13살 소년. 그리고 그는 결국 동생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천 명의 철민이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자는 아이들, 가족을 잃은 아이들, 단속조에 끌려가는 아이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래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철민이 세연이 응원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